안녕하세요. 오늘은 CR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CR이라고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단가 인하 압력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아마 코스트 리덕션이라고 할 겁니다. 이게 단어에서 바로 딱 느낌이 오시겠지만은, 그 대기업이 하청업체들한테 단가 인하 압력을 넣는 건데,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뭐 대기업 구조인 건 다 아시죠? 저는 뭐 딱히 뭐 대기업 구조가 어떻고 중소기업 구조가 어떻고 뭐 다 장단점이 있는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하려는 건 아니고, 기업 탐방을 다니다 보면은 저희는 이제 자금 규모가 적기 때문에 대기업은 탐방을 가기가 힘듭니다. 대기업은 탐방을 잘 안 받아주죠. 그래서 대부분 중소기업 위주로 탐방을 많이 갑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중소기업에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치 투자의 기회는 중소기업에 더 많거든요. 그래서 뭐 특히 코스닥 중소기업 중에도 우량한 회사들이 많죠.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코스닥에 왜 투자하냐 하고 하지만은 뭐 코스닥 코스피 나누는 거는 편견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중소기업들을 탐방을 다녀보면 우리나라 경제 체제가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회사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거의 다 대기업 1차 벤더, 2차 벤더, 뭐 이렇게 하청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탐방 가보면. 뭐 주로 현대차 밑에 있는 부품 업체들, 삼성전자 밑에 있는 부품 업체들, 하이닉스랑 협력하는 부품 업체들. 이런 이제 하청 업체들이 많은데, 이런 회사들은 사실 가치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가치 투자 이론으로 가치 투자를 하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하청업체들이 수익을 잘 내가지고 재무제표가 멋있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듬해 반드시 대기업에서 CR 압력이 들어온답니다. 그걸 중소기업들이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익을 많이 내더라도 이익이 안 난 것처럼 재무제표에 이익을 축소를 시켜준대요. 웃기죠. 보통은 이익을 많이 낸 것처럼 이게 뭐 과대 포장을 하는데, 이 하청업체들은 이익이 많이 나도 적게 난 것처럼 축소를 하는 거죠. 그것도 뭐 그 회계 조작과 조작 아닌 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뭐 은밀한 그 정도 수준은 되는 것 같지만은, 대부분 뭐 회계 적격성에서 그 회계사들이 오케이, 저기 회계 회사들이 오케이는 해주는 거니까 문제는 없을 텐데, 그래서 참 부품 업체들이 문제인 게, 부품 업체만은 아니죠. 이제 일단 대기업에서 대기업에 납품을 해야 되는 하청 업체들은 이익이 잘 나도 재무제표에 이익을 감춰야 되고, 대기업이 힘들어지면은 힘들어지는 대로 또 하청 업체는 더 뼈를 깎는 고통으로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기업에서 CR 압력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나마 대기업이 먹고 살만하면은 하청 업체들도 좀 나아지겠죠, 당연히. 근데 대기업이 힘들어지면 당장 하청 업체부터 쪼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품 업체들은 애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치 투자가 불가능하고, 이런 회사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물론 기본 철학은 가치 투자 철학을 토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실적 모멘텀 따먹기를 합니다. 따먹기라는 단어가 좀 그런데, 뭐 그것도 가치 투자라고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던데, 주로 우리 오래 보유 못합니다. 이런 거는 뭐 반도체 부품, 뭐 휴대폰 부품주 오래 투자 못합니다. 그나마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오래 투자할 수 있는 회사들도 있긴 있었죠. 요새 현대 기아차가 완전 마탱이가 가서 그렇지. 어쨌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투자하냐? 다음 분기 혹은 다다음 분기 실적을 미리 알아야 돼요. 지금 뭐 죽쓰고 있지만은 미리 좋아진다, 폭발적으로 좋아진다. 특히 그냥 조금 좋아지면 안 돼요. 이런 회사들은 폭발적으로 좋아진다는 거를 남들보다 빨리 캐치해서 들어가서 턴어라운드 투자를 하는 거죠. 이런 게 수익이 많이 나긴 합니다. 계속 막 적자 내거나 아니면 1%씩 이익 내다가 갑자기 내년에 영업이익이 한번 20배 뛴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도 폭발하죠. 그런데 그런 거는 그 주가가 폭발할 때 실적이 미리 선반영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시장에 그게 알려지면은 당연히 실적이 선반영되는데, 실적이 나왔으니까 이제 뺐다 꼼플리라 그러죠. 뺐다 꼼플리. 그
기정사실화. 이 실적이 나왔으니까 던질지 아니면은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계속 좋을지를 판단을 하는데 대부분은 실적 나오고 꺾여요. 뭐 진짜 뭐 한두 달, 뭐 길면 6개월 만에 막 3배, 4배, 5배 오르고 꺾입니다. 그런 게 이제 단기간에 빨리 수익 내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청업체들, 중소기업들 투자할 때 현실입니다, 그게. 뭐 가치 투자로 포장하지만 그건 투기죠. 실적 따먹기 투기. 차트쟁이들보단 좀 낫지만 어쨌든 왜냐면 기업 분석은 하는 거니까. 기업 분석은 철저히 하니까. 그리고 뭐 하루에 전화를 뭐 2번씩 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전화를 2번씩 해가지고 아침에 뭐 어떻고 저녁에 어떻고 주담하고 친해져가지고 술도 먹고 막 그러던데, 아무튼 그래도 요새는 옛날에 그 어디야 CJ ENM인가 거기 한번 터져가지고 주담들이 많이 보수적으로 변했어요. 옛날처럼 막 뭐 옛날에 우리 선배 세대들은 숫자도 알려주고 그랬다는데 우리는 안 알려줍니다. 절대 그런 건 없고 분위기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아, 이 회사가 분위기가 좋네. 직원들이 분위기가 좋다. 회사가 분위기가 좋다. 그런 거. 그리고 오래전에 탐방 다닐 때 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회사들이. 중국 때문에 힘들다. 그때 저는 뭐 뼈로 와닿지는 않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들 다 박살났죠. 그리고 뭐 중소기업들도 이제 대기업 따라서 베트남으로 다 나간다 그랬는데 그게 벌써 몇 년 전 얘기인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할 거 없이 엄청나게 베트남으로 나갔어요. 지금 이거 좀 약간 우리나라 큰일인데, 법인세도 계속 오르고 다른 주변 나라들은 다 법인세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인건비 비싸고 이러니까 뭐 중소기업이고 자본이고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삼성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거의 없잖아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 대기업한테 납품하는 중소 부품주나 하청업체들은 가치 투자가 불가능하다. 대신에 가치 투자 마인드와 철학으로 기업 분석을 철저히 해서 면밀하게 하루하루 회사에 연락하면서 붙어서 관련 통계 찾아가면서 그 진짜 그 턴 어라운드 되는 거 실적 따먹기는 가능하다. 사실 근데 이게 고수들의 영역이긴 합니다. 저희 스터디에, 지금은 전 스터디는 안 하지만은 뭐 한 20명 스터디 한다 그러면은 그 중에 뭐 4명이 100억 이상 자산가니까요. 사실 주식으로 성공하기 힘들죠, 확률상. 근데 운 좋게 성공한 사람들만 모인 곳에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실적 따먹기 모멘텀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트레이딩 잘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실적이 잘 나온다는 확신도 있어야 되고, 아무튼 기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저는 골치 아파갖고 안 합니다. 저는 그냥 한 3년, 5년 뒤를 내다보고 당연히 이 회사는 잘 된다 이런 거 투자합니다. 예를 들면 그 고령 인구가 늘어나니까 60세 인구가 이제 사람이 60세에 들어가면 고혈압 환자가 늘어나잖아요. 당연히 노인이 늘어나는 만큼 고혈압 약도 잘 팔리고, 요양일수 늘어나니까 수액도 잘 팔리고, 1인 가구 늘어나니까 HMR이 잘 되겠지 해서 옛날에 오뚜기, 뭐 종근당, 대한약품 투자해서 제가 수익을 좀 냈지요. 많이는 못 냈습니다. 엉덩이가 들썩거려가지고. 아무튼 오늘은 CR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